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고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전 이런 말이 남의 얘기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고생만 실컷 하던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이죠.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매장에 일을 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 일을 하던 제게 남편은 보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인근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은 영어로 외국 직원들과 얘기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식당에 찾아온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눈이 세차게 내리던 겨울 집에 바래다 드리겠다며 차에 태워주던 것을 계기로 서로 알아가고 친밀하게 된 지가 한참이나 지나서도 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던 남편은 알면 알수록 배려심도 많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식당일 외에는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저와는 여러모로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됐죠. 저는 매일같이 지켜봐 왔고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된 이후에도 이런 생각만큼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두고 제게 잘난 척을 한다든가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애써 묻으며 교제했었지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예. 너 우리 영수랑 결혼하고 싶다면 혼수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니? 엄마, 초면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언제 남자 여자 만나는 거 사랑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며. 그건 네가 뭣도 모르고 젊던 시절에나 했던 말이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쳐도 시모 될 사람으로서 혼수 얼마 할지도 못 물어보는 게 말이 되니? 지연이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괜히 착한 사람 돈으로 핍박하지 좀 말어. 예, 네가 대답해보거라. 설마 아니 앞으로도 CM이 묻는 말에 대답은 다 남편한테 떠넘길 생각인 건 아니지? 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4천만 원 정도 모아둔 건 있어요. 내가 귀가 많이 안 좋긴 한가 보구나. 억이랑 천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4억이라고 한 거 맞지? 4천일 리가 없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4천만 원. 아이고, 4천만 원?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4천만 원? 물려받은 재산 없이 밑에서부터 4천만 원 모은 사람이야. 심지어 그냥 모은 것도 아니고 아픈 가족 돌보면서. 잘난 부모 만나서 4억 모은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 아냐? 엄마 나 결혼하는 거 인정해준다더니 왜 갑자기 또 이래? 네가 집 나가니 많이 협박질만 안 했어도 허락할 일이 있겠니? 지방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기절초풍할 판인데 고졸의 식당이라는 애를 데려와선 어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제명에 못 살아. 그만 좀 해. 사람 천박하게 왜 이래? 돌아가신 아빠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죽은 네 애비 얘기 꺼내지도 마라. 천박한 건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팔자 필려는 전연이지. 천박하긴 내가 뭘 천박하다는 거니? 엄마나 동생이나 사람을 결혼을 무슨 거래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팔자니 뭐니 소리하는 거야. 여기서 네 동생 얘기가 왜 나오니? 여튼 난 이 결혼 절대 반대니까 그렇게 알거라. 그리고 너 이렇게 내 얼굴이라도 보고 단꿈 잠깐 꾼 걸로 감지덕지하고 언감생신이라는 말이 있다. 어디 고졸 주제에 우리 귀한 아들을 넘보니? 염치가 있으면 너도 알아서 마음 접거라. 난 절대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알겠니? 시어머니가 호통치고 윽박을 질러대는 중에도 남편은 내내 절 변호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었죠. 나 같은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해줬지만 남편은 꼭 저여야만 한다면서 눈물을 호소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건 왠지 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서 오기가 생기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시달릴 각오를 굳히고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집안일을 보고 배우라면서 분가도 못하게 하시던 시어머니.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그러겠노라 말을 했습니다. 식당 일을 해오며 억척스럽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었으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핍박을 한다고 해도 잘 해내서 인정받고야 말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시어머니는 거의 저를 식모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성품을 빼다 박았는지 저보다 어린데도 말이나 행동을 조금도 주의하지 않았죠. 언니, 저번에 커피가 많이 달던데 설탕 좀 적당히 넣으라고 했잖아요. 저 커피는 단맛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향으로 즐긴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앞으로 또 이러면 저 바닥에 커피 버릴지도 몰라요. 농담 아니라. 아가씨 말씀대로 설탕 넣었는데요. 티스푼으로 더도 발고 덜도 발고 딱 2숟가락. 3일 전에 남친이랑 헤어진 거 말했었는데. 연애 때야 달달한 거 치사량 섭취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헤어졌는데도 자꾸 달달한 거 먹이면 곤란하죠. 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가? 아님 식당에서 아저씨들만 상대해서 그런가? 이런 쪽으로 영 센스가. 그러게요. 제가 아가씨 맘에 안 드는 거 보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알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반성만 하지 말고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앞으로 제가 말 안 해드린 내용도 알아서 센스 있게 잘해보세요 좀. 식당 일 하려면 이런 센스는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식당 종업원 일하면서 손님들 다 끊기겠다. 다들 좋게 봐주셔서 그런가 딱히 끊어지는 사람은 없네요. 남편이랑 결혼까지 잘한 거 보면 아가씨가 그 부분은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헐, 지금 설마 저 지적하신 거예요? 남친들 계속 갈아치운다고 돌려가게 한 거 맞죠? 언니 대박이다. 그런 의도로 꺼낸 말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엄마 통해서 진도 잘 뺐고 지금 매일매일 복습까지 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잘해준다고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르시네. 언니, 인생 끝이 결혼이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죠? 결혼 뒤에 모진 시집살이 겪다가 이혼한다는 결말. 제가 굳이 짚어드려야 해요? 저도 사람 일 어떻게 풀린지 모른다는 얘기에는 동의하는데 적당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미래에는 저나 남편이나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으니까. 언니, 상상하는 건 사람 자유인데 정도가 좀 지나치면 정신병인 거 알죠? 오빠랑 결혼할 때 인생은 전부 다 털린 거 이제 좀 알아차리시라고요.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들도 인간인 이상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인정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며 시누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도 손맛이 좋다 소리 듣는 편이었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 요리 학원도 다녔고요. 남편은 요리 솜씨가 어지간한 호텔급이라면서 엄지를 치켜세울 정도로 성과가 드러났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핍박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죠. 그럴수록 전 꼬투리 괜히 잡히지 않게 더 노력했고 저를 핍박하는 말에는 날이 갈수록 무게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부터는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니 대놓고 면박을 주는 일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신을 하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요리를 먹고 있던 시어머니며 시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절 보며 혀를 굴리는 말을 하며 피식피식 웃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임에도 절 조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영어로 저 괴롭히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그냥 딸이랑 집에서 익힌 영어 좀 쓰면서 안 잊어먹으려고 한 것뿐인데 우리가 너를 왜 욕하니? 이렇게 맛난 요리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 앤데. 맞아요 언니. 자격지심도 이 정도면 좀 지나치다. 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 인정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설마 아니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너 놀리기라도 했다는 거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쓰고 싶은 영어도 참으라는 거야? 응?
저요. 어머님 손수 만든 콩국수 좋아한다고 해서 직접 만들어드렸고요. 아가씨 숙취 때문에 골골거리는 거 해장시켜드린다고 뼈까지 직접 삶으면서 대접해드렸어요. 근데 며느리로 인정해주시기는커녕 이렇게 영어로 사람 따돌림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라니까 언니. 무슨 사람이 이렇게 피해망상이 가득할까? 임신하면 예민해지는 거 알고 있긴 한데 적당히 해야지. 좋게 말을 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더 참을 수 없어진 저는 하루 날을 잡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또 영어로 수덕거릴 때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들려주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제게는 굳이 뜻을 알 것도 없다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한 남편. 결국 저와 남편은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 한편으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 이런 일을 당했나 싶어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 식당 일은 어차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영어라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배가 점점 불러옴에도 요리를 배우는 한편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출산 하루 전날까지도 공부하던 저를 보면서 남편은 사람 참 독종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사실 아이를 출산할 때쯤이 됐으면 미안하다든가 어떻게 지내냐든가 소식을 물어올 법도 한데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서는 단 한 번의 연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상종해봐야 혈압만 오르게 할 사람들이니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연락을 아예 끊은 채 지내기로 마음먹었죠.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등살에 시달리다 벗어나니 매일매일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못된 모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쓰던 시간과 노력을 요리와 영어 공부에 쏟아부었죠. 다행스럽게도 엄마의 병이 많이 호전된 덕분에 애를 기를 때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배워가고 익혀가는 재미에 즐거워하고만 있던 저였으니까요.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남편이 제게 통장을 내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신 식당 한번 차려보는 건 어떨까? 식당은 아무나 차리나? 통장까지 내밀면서 왜 갑자기 각 잡고 말을 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어. 당신 한다고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보태라고 하시더라. 내가 모은 돈까지 하면 당신 식당 차리는 거 전혀 문제 없을 거야.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까지 해. 식당소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쭉 느껴왔던 건데 어딜 내놔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당신이야. 망할 리도 없고 망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꼭 도전해봐. 난 당신 믿는 거 알지? 저는 못 이기는 척 남편의 말을 수락했고 엄마와 아빠의 도움을 받아가며 차린 식당을 열심히 꾸려나갔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할 때와 달리 시행착오를 참 많이도 겪게 되었지만 음식이 맛있다며 즐거워해주는 손님들을 보면 절로 흥이 났죠. 남편이 신경을 써서 차려준 가게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왕래가 잦은 곳이었는데 매일매일 외국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영어가 저절로 통달이 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가게는 한국인 손님들도 맛집이라며 매일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역에 놀러올 때마다 꼭 들려야 하는 명소로 성장이 있었죠.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고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니 그제야 성공이 실감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을 뿐인데 돌이켜보니 이만큼이나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도 걸어왔더군요. 이것만으로도 얼떨떨한 일인데 그 뒤에 닥칠 일은 더 놀라웠습니다. 예방 접종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온 뒤 가게에 들렸던 저는 시어머니와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설마 우리 딸 상견례하는 거 깽판 치려고 찾아온 거니? 제 가게니까 제가 오는 게 당연하죠. 아가씨는 결혼하게 되셨나 봐요? 여기가 네 가게라고? 이게 못 보던 사이에 더 정신이 나갔구나. 이 큰 가게를 네가 무슨 수로 차린다고. 이 근처 임대료만 얼만데. 식당 차리고 잘 되기까지 그 일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 지역 임대료를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건 뭐 대단한 거라고 모를 건 또 뭐니?
오며 가며 임대 놓여진 건물들 보면 다 아는 거지. 어쨌거나 너 괜히 상견례 자리 회방할 생각 말거라. 그랬다간 아주 요절을 낼 거니까. 저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있다가 가세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고 가게 일을 하다 테이블을 보니 상견례 자리에 나와 있는 시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외국인과 그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른 척 무시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시누이가 절 콕 집어 부르더니 영어로 메뉴를 주문하더군요. 나름대로 혀를 굴리며 상견례 자리에 남자 측의 영어 실력을 뽐낼 겸 제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죠. 저는 그간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발휘해 시누이의 주문에 다 응대해줬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얼떨떨해하더니 여보란 듯 더 어려운 표현들을 섞어가며 뭐라 떠벌려대더군요.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싶어 어휘나 표현이 어색한 것들을 지적해줬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놀라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주문을 접수하고 돌아서는데 웃음이 실실 나왔습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영어 실력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되갚아줬다는 생각에 아주 속이 후련했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너 영어가 아주 몰라보게 많이 늘었더구나. 공부하랴 식당 일 하랴 영어 쉽지가 않았겠어. 뭔지 용건만 간단히 말해주세요. 한창 바쁠 때라서요. 언니, 우리 그래도 한때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많이 살가웠잖아. 여기서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명수라고 나름 유명하던데 우리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살가웠다뇨? 살다 그런 해괴한 소리는 처음 듣네요. 그리고 넉넉하실 분들이 왜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세요? 그 상견례 한다는 집안이 제법 잘 살거든. 그래서 격식 맞춘다고 무리하고 집 팔아서 카페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형편이 많이 안 좋게 됐구나. 너한테 면목은 없지만 지금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언니,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내가 평생 언니한테 효도할게. 아빠랑 엄마한테도 안 하던 효도 언니한테 할 거니까 꼭 좀 도와줘. 알겠지? 그래. 우리가 좀 부탁하자꾸나.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남편이랑 부모님이랑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떡해. 몰래 좀. 언니, 부탁 좀 하자. 내가 네 시엠이다. 이렇게 힘들게 부탁하는데 대답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니? 엄마, 가만히 좀 있어봐. 어디 시애미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고 있어? 누구 덕분에 팔 잡혀서 이만한 성공 거뒀는데 염치도 없이 상의를 해보겠다니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생각해보니까 상의하겠다는 말은 취소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나 부모님 거칠 것도 없이 그냥 못 도와드리겠네요. 뭐? 지금 뭐라고? 못 도와주겠다고? 시애미를? 언니, 이러지 말자. 제발, 나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줘, 응? 그럼 내가 남편 돈을 빼돌리든지 어떻게 해서든 빚 다 갚을게. 더 할 말 없으니까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너가 우리한테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다고! 둘을 쫓아낸 저는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잘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본인들의 업보를 치르는 것이라며 저를 달래줬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예 연락이며 메시지며 신경도 쓰지 말라 당부하면서요. 얼마 뒤 저는 남편을 통해 두 모녀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클럽만 쏘다니며 삶을 낭비하던 시누이에게 무리하게 카페를 차려줬던 시어머니. 하지만 장사를 제대로 해본 적도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파탄이 났죠. 결국 기껏 사귀게 된 외국인 남자친구에게도 이 일이 들키게 되고 결혼을 통해 팔 잡히려던 계획은 무산이 됐다는 결말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미래를 멋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땀을 흘려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느라 지치신 분들께 이 사연이 작은 격려로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